최근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몸속 순환과 염증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단 한 컵의 물로 이 모든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직접 체험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소금물 황금 비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발이 차갑고 머리가 무겁다. 아무리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순환이 멈춰 있다는 신호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류 속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그 결과 만성 피로와 냉증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다. 혹시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어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수면이 끊기면 다음날 컨디션은 엉망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건강은 점점 나빠진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소금물이다. 김종만 어르신은 72세다. 그분은 새벽마다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늘 피곤했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이 상태가 너무 힘들었다. 딸이 소금물 루틴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냥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특별히 잃을 것도 없어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다. 첫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새벽에 깼고 몸도 무거웠다. 둘째 날도 비슷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뭔가 달랐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잔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고 머리도 맑았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냥 물 한 컵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소금물 한 컵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핵심은 균형이었다. 우리 몸에는 적절한 양의 염분이 필요하다. 염분이 너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근육도 쉽게 피로해진다. 특히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내 전해질 불균형 때문이다. 소금물 한 컵은 단순히 짠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순환의 스위치를 켜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을 한 꼬집 정도 넣는다. 이것을 아침 식후 30분에 마신다. 처음에는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한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절한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몸이 부어서 무겁다. 자꾸 피곤하다. 발목이 뻣뻣하다. 이런 증상들을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염증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는 작은 불이 켜져 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도 흔들린다. 만성 염증은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고 회복도 더디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낸다. 부종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진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가 아니다. 체내 염증 반응으로 인해 조직에 수분이 고이기 때문이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피로감도 계속된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느낌, 바로 만성 염증의 신호다. 68세 이순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분은 저녁만 되면 발목이 심하게 붓고 다리가 아파서 잠을 설쳤다. 병원에 가니 만성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염증을 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물로 염증이 나아질 수 있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순덕 씨는 소금물 루틴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소량 타서 마셨다. 첫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저녁에 다리가 붓고 피곤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3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녁에 다리 붓기가 예전보다 덜했다. 4일째는 더 확실했다. 발목이 훨씬 가벼웠다. 5일이 지나자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오후 피로감도 한결 나아졌다. 밤에도 다리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염증을 잠재우는 핵심은 전해질 균형과 수분 순환이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전해질이 함께 있어야 물이 세포 안팎으로 제대로 이동한다. 소금물은 단순한 나트륨 보충이 아니다. 염증으로 막힌 미세혈관의 흐름을 되살린다. 나트륨은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진다. 하루 중 가장 피로할 때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마시면 수분 순환에 도움이 된다. 단,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체내 흡수가 빠르고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꾸준히 소금물 루틴을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물에 소금을 넣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탄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 비율을 조절해야 효과가 다르다. 몸의 상태에 따라 농도 하나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너무 진하면 오히려 체내 수분 균형을 해칠 수 있고 너무 연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비율이 가장 적절할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 황금 비율이 있다. 첫 번째는 1대100 비율이다. 물 200ml에 소금 2g 정도를 넣는 비율이다. 이것은 순환이 막혀 손발이 차갑고 전체적으로 몸이 냉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1대80 비율이다. 물 200ml에 소금 2.5g 정도를 넣는다. 이 비율은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좋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1대50 비율이다. 물 200ml에 소금 4g 정도를 넣는다. 이것은 염증과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비율을 선택해야 할까? 정답은 없다.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75세 윤정희 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분은 잠을 설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다. 낮에는 늘 졸렸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본인은 이 상태가 너무 힘들었다. 윤정희 씨는 소금물 루틴을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1대100 비율로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을 마셨다. 하지만 수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비율을 바꿔보기로 했다. 1대80 비율로 바꿨고 시간도 자기 전 1시간 전으로 옮겼다. 첫날 밤 여전히 새벽에 깼다. 둘째 날도 비슷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뭔가 달랐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 넷째 날은 더 놀라웠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고 머리도 맑았다. 이후로도 계속 1대80 비율을 유지했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비율 하나가 숙면의 질을 바꿔놓은 것이다. 소금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와 꾸준함이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체내 흡수가 빠르다. 또한 한두 번 마시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1대100 비율로 3일간 시도한다. 몸의 변화를 관찰한다. 손발이 따뜻해지는지 피로감이 줄어드는지 체크한다. 만약 변화가 미미하다면 1대80 비율로 바꿔본다. 역시 3일간 실천하며 변화를 관찰한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지, 낮 동안 피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만약 염증이나 부종이 주된 문제라면 1대50 비율을 시도한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비율을 찾아가는 것이다. 소금물의 효과를 높이려면 아침과 저녁에 각각 다른 비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아침에는 1대100 비율로 순환을 돕고 저녁에는 1대80 비율로 숙면을 준비하는 시기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다. 몸은 정직하다.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찾으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소금물 한 잔으로 몸이 바뀔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3일이면 반응이 온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순환이 회복되면서 생리적 변화가 시작되는 과정이다. 3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70세 박영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분은 당뇨와 피로로 하루 종일 무기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거워져서 누워있고 싶었다. 혈당도 불안정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40 이상이었고 약을 먹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의사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권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실천하기 어려웠다. 박영호 씨는 지인의 권유로 소금물 루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이 당뇨에 도움이 될까? 하지만 특별히 해로울 것도 없어 보여서 일단 시작했다. 첫날 아침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조금 타서 마셨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 그날 혈당을 재보니 평소와 비슷했다. 둘째 날도 비슷했다. 여전히 피곤했고 혈당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뭔가 달랐다.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다. 혈당을 재보니 125였다. 평소보다 15 정도 낮았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분은 확신했다. 소금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몸도 전보다 가벼웠고 오후 피로감도 줄어들었다. 약도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짧은 기간에도 변화가 보이는 이유는 소금물이 체온을 높여 신진대사를 깨워주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혈류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된다. 그 결과 피로가 줄고 수면이 깊어진다. 박영호 씨는 이후로도 계속 소금물 루틴을 유지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며 놀라워했다. 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알아챘다. 전보다 활동적이 되었고 표정도 밝아졌다. 3일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떤지, 피로도는 어떤지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 마시기 알람을 설정해서 규칙적으로 루틴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우리 몸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반응한다.
3일이라는 시간은 그 시작점일 뿐이다. 일주일, 2주일, 한 달로 이어지면서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운동도 아니다. 하루 한 컵의 꾸준함이 몸을 바꾼다. 소금물 루틴은 면역력과 체온과 수면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들지 않는다. 단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66세 최말순 씨는 3개월째 이 습관을 이어오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보다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굴색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2개월이 지나자 전에 느끼던 만성 피로가 많이 줄었다. 3개월이 된 지금은 소금물 한 잔이 아침 루틴의 일부가 되었다. 최말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소금물 한 잔이 자신의 건강보험이라고.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도 좋다고. 무엇보다 매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약은 먹다가 잊어버리기 쉽지만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그분의 변화는 단순히 몸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마음도 달라졌다. 전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전에 가벼운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눈다.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다.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꾼 것이다. 습관이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소금을 타고 천천히 마시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진다.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인다. 3개월이 지나면 이것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든다. 오늘의 한 잔이 내일의 활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침 시작을 소금물 한 컵과 깊은 호흡 3회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물을 마시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분명 다를 것이다. 또한 효과를 느꼈다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루틴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함께하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다. 서로 격려하고 변화를 나누면서 건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 소금물 루틴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이다. 하루에 단 몇 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한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본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알게 된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소금물 한 잔도 마찬가지다. 한 번 마시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마시면 분명히 변화가 온다. 그 변화는 조용하게 찾아온다. 어느 날 문득 몸이 가볍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든다. 건강은 내 몸을 이해하려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단 3일만 소금물 루틴을 실천해 보자. 어쩌면 그 사흘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지도 모른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전해주면 좋겠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란다.